자, 이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압축성 유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유체의 특성은 우리가 압축성과 점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항공역학 시간에는 뭐를 했냐면 비압축성, 비점성 유체를 가지고 계산을 했어요. 비점성, 압축성 유체를보다 우리가 뭐 아이디얼 가스라고 그랬잖아요. 아이디얼 가스에서 포텐셜 유동으로 유동만 공부한 게 아니라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항공기의 양력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공부하는 게 항공역학의 목적이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거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압축성, 물론 이제 압축성도 점성이 있고 하지만 그 가운데 비점성 압축성 유동이 있죠. 그래서 비점성 압축성 유동에 대해서 공부할 계획입니다. 자, 압축성에 대한 정의, 먼저 이제 압축성에 대한 정의, 비압축성 유체와 압축성 유체를 비교하면 우리가 비압축성 유체는 밀도가 변하지 않는 유동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비압축성이 인컴프레시블의 비점성에서 포텐셜 유동이 있고, 포텐셜 유동이 곧 밀도 변화가 매우 적은 유동을 비압축성으로 가정한다. 그러면 마수 0.3 정도까지, 0.3 정도 그러면 90m/s까지 비압축성으로 가져가는데, 우리 항공역학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비압축성 유동이라는 말은 그냥 음속이 인피니트라고 그랬잖아요. 음속이 인피니트. 마우스 했을 때 마우스를 표시하면 어떻게 되죠? 마우스는 니꼬로 음속분의 u가 되는데 m은 니꼬로 0을 가정해서죠. 0을 가정하니까 u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유동이 뭐 트리비얼 솔루션이죠. 아무 의미가 없는 애가 되기 때문에 a가 인피니트가 된다. 곧 압축이 안 되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팔을 밀면 그대로 밀려가겠죠. 자, 압축성을 정의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하냐? 압축성 계수를 정의할 때 압축성 계수를 정의한다. 그럼 우리 유체역학을 들은 학생들은 한번 압축성 계수, 탄성 계수 이런 걸 배웠죠. 자, 뭐냐면 단위 압력을 줬을 때 분모로 나눴으니까 단위 압력이죠. 위의 최적 변화죠. 단위 최적으로, 그러니까 단위 최적에 단위 압력을 가했을 때 변하는 최적. 압력을 가하면 최적이 줄어드니까 그걸 플러스라고 해서 마이너스. 일제에서 최적 변화 비를 나타낸다. 압축성 계수를 이렇게 정의한다. 압축성 계수를 이렇게 정의한다. 우리 이제 계수를 정의하기는 하는데 직접 이제 여러분 계수 변화 가지고 하는 문제 같은 건 풀어보지는 않습니다. 자, 해서 그 압축성 계수를 정의하는데 등원일 때 우리는 이렇게 등원일 때 단위 압력 변화와 단위 최적에 대해서 온도가 일정할 때 최적이 얼마나 변하냐.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등원인 경우를 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대기 중으로 나를 때는 우리는 등엔트로피 과정이라 그래요. 등엔트로피 과정. 왜냐하면 등엔트로피 과정이면 단열이고 비점성일 때 가역 과정이다 이거죠. 단열이고 등엔트로피는 서산 디시페이션이 없다. 서산 점성이 없다. 그런 말하고 같은 거예요. 서산이 없다는 얘기는 점성이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대기 중에 하는 거를 대부분 폴리트로픽 변화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또 등엔트로피 가행이 그 태양에서 들어온 에너지만큼 복사해서 나가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단열이다. 그래서 등엔트로피 압축성 계수 여기서 등엔트로피하고 S가 붙겠죠. S가 붙어서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자, 압축성 계수는 그래서 되게 보면 액체는 10의 마이너스 10승 메타 제곱 퍼 뉴턴 이렇게. 그 다음에 공기인 경우는 10의 5승이 두 개 차이가 얼마냐면 10의 5승, 10의 6승 차이가 나요. 10의 6승. 이걸 역수로 해주면 이제 이게 탄성 계수가 되죠. 이걸 역수로 해주면. 자, 그래서 압축성 계수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액체와 공기
액체와 공기의 차가 이렇게 크다. 그래서 액체인 경우는 무조건 비압축성이라고 그러지만 공기인 경우도 비압축성하다고 어느 정도 속도가 올라가면 이제 이게 압축성 효과를 봐야 된다. 이거죠. 압축성 효과를 본다. 자, 이거를 피체적으로 표현을 했다. 피체적이라는 얘기는 로는 니꼬로 V분의 1이 되잖아요. V분의 1을 이거를 미분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V는 니꼬로 로분의 1이죠. V 대신에 여기 로분의 1을 넣고 P로 미분하는 거잖아요. 로분의 1을 넣고 P로 미분하면 칠판 있으면 바로 뭐 할 텐데 뭐 로에 마이너스 2승 되고 그 다음에 TP분의 T로 되고 그래서 결국은 로분의 1에 TP분의 T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K값은 그래서 압력 변화에 대한 밀도 변화는 어떻게 되냐면 자로 등의 트리플 과정 안에 이제 편미분이 아니고 일반 미분으로 나타내주면 T로는 로에다 K에다 TP를 곱한다. 이렇게 로에 T로에 우리가 음속을 계산할 때 이제 뒤쪽에서 또 하게 되어 있는데 음속을 계산할 때 이게 필요하게 돼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압력 변화와 그 압력 계수 표시는 이렇게 들어가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가 0.3 이하일 때는 비압축성을 한다. 당연히 유체 유동이 있으려면 뭐 압력 변화가 있어야지. 압력 변화에서 유동이 생기니까. 그래도 우리가 압력에 의해서 밀도가 변하지 않는다 하고 여기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압력이 변하면 밀도가 변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비압축성이라고 가정할 때는 이 식을 무시하는 거죠. 이 식을 무시하고 문제를 푼다. 그러니까 저기 음속이 인피니트가 되는 거죠. 0.3일 때. 근데 이제 0.3 이상일 때는 이제 압축성을 고려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는 거는 속도에 의해서 압축성이 나타나는 거, 기체가 압축성 요소가 나타나는 거고, 온도 변화에 생기는 것도 압축성이라고 해요. 아지랭이가 생긴다든가 그러면 뭐 봄에 풀밭에서 아지랭이가 올라가면 여기 뭐 빛이 굴절하는 게 보이지 않니? 그 자체도 밀도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또는 비중이 다른 여러 액체가 섞여갈 때 이 경우도 이제 뭐 압축성이 근데 우리는 이런 건 다르지 않고 속도에 의해서 생기는 압축성 효과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제 그 마스에 따라서 유동의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속도 영역을 따져보면 일단 아음속 이제 비압축성은 우리가 포텐셜에서 풀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음속에 해당하는 게. 뭐 1.0 이하일 때 아음속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0.878 이하면 여기 전 영역에 초음속 영역이 없을 때 모든 유동이 매끄럽게 이해된다. 유동이 전방 물체를 보고 뒤쪽을 푼다. 우리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사실은 여기 유동이 이렇게 하면 유동만 이렇게 하는 거가 웨이브가 먼저 와요. 웨이브가 아니 파장이 음속의 속도로 오겠죠. 그래서 반사돼서 오죠. 반사돼서 오니까 제가 밀어서 앞에 에어포일 있는 걸 알고 이렇게 피해서 가는 거예요. 저기 그 강주천에 돌덩어리가 있으면 저 위에서부터 돌덩어리를 피해서 물이 가요. 근데 초음속이 되면 어떻게 돼요? 초음속이 되면 뒷그림에서 보듯이 이제 뭐 앞에 웨이브가 반사되어 오는 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보다 먼저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초음속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뭐 우리 글씨가 여기 빼졌는데요. 마수는 니꼬를 0으로 가정하는 경우를 인컴프레시블이라고 마수가 0.3 이하 정도일 때를 우리가 인컴프레시블이 뭐 비압축성 유동이라 한다 이거죠. 천음석은 자유유동 유동 내부에 자유유동 일보다 작죠. 유동 내부에 일보다 큰 영역이 존재하는 거예요. 초음속 유동 영역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제 중간에 충격파나 뭐 팽창파 이런 게 생기고 공영파가 생기고 공영이라는 거는 뭐 충격파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대치된 충격파 이렇게 뭐 엣지에 이렇게 바로 달아붙는 게 있고 뭉뚱한 상태면 여기서 이거보다 파워샥이라 그래요. 공영.
뭐 활처럼 생겼다 해서 궁형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유동이 이제 천음성 유동이 만약에 바우스샥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 영역은 아음석이에요. 이 안에 내부는 아음석이고 여기는 초음석이고 여기도 초음석이고 이런 경우는 이제 천음석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이제 마수가 1.3 이하일 때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리엔트리하고 마수 20 이렇게 할 때도 뭐 리엔트리 물체는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원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충격파가 여기 이렇게 생기도록 되어 있어요. 이거보다 천음석을 하지 않아요. 여기는 아음석이 되죠. 아음석. 그래서 리엔트리 마 20으로 오는데 그걸 천음석이라고 하진 않고 저건 마 1.4 이하에서 이런 궁형 충격파가 생기고 그랬을 때는 천음설에게 한다. 자, 궁형파 바로 뒤에는 아음석 유동이 되고 재팽창에서 초음속 유동을 연상한다. 여기서 아음석에서부터 이렇게 넘어가서 소닉 라인을 거쳐서 초음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궁형파 바로 뒤에는 아음석 유동이 되고 재팽창에서 초음속 유동을 이룬다. 자, 여기서처럼 이제 이거보다 이제 뭐 천음석이라 그랬죠. 1.8, 1.2 이렇게 가면 여기에 이제 뭐 아음석으로 출발했으면 가속에서 소닉 라인을 거치고 그 다음에 넘어갈 때는 다시 또 여기에 이제 어떤 한계가 되면 충격파가 돼서 다시 아음석으로 이렇게 또는 이제 초음속으로 출발했지만 여기서 궁형파가 생기면 여기에 이제 아음석 여동이 생기다. 아음석 여동이 생기고 애플 표면을 따라가면서 속도와 가속이 돼서 초음속이 되고 뒤쪽에서 만날 때는 다시 또 끝전에 충격파가 생겨서 여기 가서 아음석 뒷전에 충격파 경사 충격파가 생겨서 이렇게 또는 팽창파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요동에 따라서 여기가 초음속이면 여기도 초음속이 되겠죠. 에어포일이 살짝 지나가고 났으니까 있는 상태에서니까 우리는 이제 에어포일이 그 이동하는 거를 에어포일을 정지시켜 놓고 유동이 오는 걸로 계산하는 거죠. 일단이 우리 약간의 이제 더블유였거나 그런 거 할 때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현재는 이제 우리가 그걸 고려해서 한다. 그래서 이런 영역을 천음성 영역이라. 자, 초음속이 되면 어떻게 될까? 초음속이 되면 아까처럼 어떻게 된다 했어요? 여기서 웨이브가 이렇게 열심히 가서 반사돼서 와야 되는데 반사되기 전에 이렇게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갑자기 물체를 만나니까 갑자기 이렇게 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보다 충격파이. 이제 이게 기울어져 있으니까 경사 충격파고 아까처럼 여기 뭉뚱한 데 있으면 여기 그냥 수직으로 이 부분에 이제 거의 수직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경사파에 해당하지만 여기는 수직에 해당하니 그래서 갑자기 깎아진다. 갑자기 깎아서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공부할 내용들이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자, 극초음속 유동이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 이제 우리 주로 마수가 정확하게 뭐 돼 있는 건 없어요. 4.5, 5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극초음속이었는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충격파가 저기서 저는 경사 충격파처럼 생긴 게 아니라 거의 그냥 이렇게 달라붙어 있죠. 이렇게 달라붙어 있고 그 다음에 표면 온도가 무지 올라가기 때문에 표면 온도가 올라가서 여기 표면에 헬이라는 거는 기체가 뭐 질소, 산소, 수소 뭐 이렇게 있던 것들이 전부 원자 상태로 막 분리가 된다 이거죠. 원자 상태로. 곧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 이거죠.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전리가 되고 해서 그러면 이제 해석을 할 때 초음속 이론 그대로 해석해도 상당한 뭐 거의 다 맞아요. 거의 다 맞는데 이제 표면에서 온도 분포나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화학 현상을 하려면 이제 이거는 이제 극초음속으로 그 관계를 화학 반응식을 다 따져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따져야 되는 뭐 문제다.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우리 리엔트리하고 뭐 우주선 가고 그럴 때는 이제 그 극초음속 유동을 상당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그 분야도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점성이나 비점성이나 우리는 이제 일단은 그 점성을 무시하고 합니다. 점성을 무시하고 하는데 초음속에서도 대부분 이제 점성을 고려해서 해야 되는 것 같고 대부분은 뭐 속도나 온도 규모가 작으니까 비점성으로 가정한다.
근데 이제 점생의 열전들은 무시할 수 없을 때는 이제 그걸 고려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경계층 유동, 대부분이 경계층 유동으로 가정해서 문제를 푼다. 그 다음에 이제 비점성으로 문제를 풀어도 여기처럼 이제 날개 주위 유동이나 로켓 노즐, 제트 엔진 이렇게 이런 그 양력 분포, 압력 분포 이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유동에 대해서는 비압축성 유동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압축성 유체에서 충격파 향상 같은 거나 그 이해는 비압축성 유동으로 여기 충격파 향상과 두께에 관한 내용 이해에는 압축성으로 다른다. 그래 충격파 향상하고 두께에 관한 이론의 이제 분자단이에요. 분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유동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어느 불연성 면, 그냥 불연성 면으로만 그 충격파가 두께가 얼마 되냐? 두께가 그냥 분자간 거리 정도 이렇게 카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외의 영역은 압축성으로 다룬다. 비압축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근데 그 충격파 두께와 충격파 형성 이걸 따지려면 이제 다시 이제 새로운 이제 분자단위 역학을 따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방금 말했듯이 거기 충격파 형성하고 두께를 따지지 않는 한은 전체를 연속체 역학을 한다. 연속체란 얘기는 분자 간의 거리를 그냥 무시하고 밀도로 이렇게 따진다 이거죠. 또는 이제 하이퍼소닉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고공에서 할 때 그때는 그 저밀도 유동이 저밀도 희박기체 할 때는 이제 또 연속체 역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는 거는 우리 대류층 또는 상층권 정도에서 초음속 유동, 리엔트리의 극초음속까지 안 가고 그런 내용 초음속 유동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지배방정식을 해야 되잖아요. 지배방정식. 유체역학 듣고 항공역학 듣고 한 학생들은 그 지배방정식에 대해서 반복해서 듣는 기회가 됐어요. 하지만 안 들은 학생도 충분히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자, 제일 먼저 질량보존 법칙에서 생기는 연속방정식이죠. 그 다음에 모멘텀 보존 뉴턴 운동 법칙이죠. XYZ 쪽에서 3개죠. 그 다음에 에너지 이퀘이션에서 1개, 에너지 보존식이니까 미지수는 어떻게 되냐면 로에다가 UVW, 오메가가 아니고 속도 W죠. TP, 그럼 몇 개요? 방정식이 6개죠. 6개인데 미지수가 6개죠. 근데 방정식은 5개죠. 하나가 필요한데 이게 뭐냐면 이제 상태 방정식이 연력학의 상태 방정식. 결과식을 유도하기 전에 우리는 그냥 P는 니꼬로 로 RT P는 니꼬로 밀도 곱하기 이건 개수라 그러잖아요. 로 RT 우리 그 상태 방정식이라는 거는 연력학 변수는 P하고 로하고 T하고 3개가 있죠. 3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2개가 결정이 되면 하나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로 T, P 있지만 이거는 하나는 이 대수 방정식으로 계산한다.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 5개에다가 대수 방정식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온도만 있는 게 아니고 내부 에너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관계식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전부 대수식이죠. 연력학 대수식. 자, 그래서 비압축성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로를 상수로 놔버리기 때문에 이 상태 방정식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t를 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근데 이제 유동을 계산하려면 p가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 3개하고 압력 이렇게 4개 목에 컨티니티 이퀘이션하고 모멘텀식하고 4개를 푸는 거죠. 4개를 푼다. 항공역학 시간에 이미 우리가 할 때 4개를 가지고 만들면은 포텐셜 이퀘이션 풀어서 속도 풀고 베르니 이퀘이션 써서 풀고 이런 과정을 거쳤죠. 그리고
에너지 이퀘이션에는 우리가 베르니 이퀘이션 자체가 에너지 이퀘이션이라고 그랬잖아요. 에너지 이퀘이션인데 뭐였죠? 그 위치 에너지, 그 다음에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압력이 갖고 있는 에너지. 이게 이제 세 가지를 합의한 건데, 이게 기계적 에너지라고 그러죠. 기계적 미케니컬 에너지. 근데 이제 에너지는 미케니컬 에너지가 있고, 서멀 에너지가 있죠. 근데 이제 서멀 에너지하고 미케니컬 에너지가 격차가 크다 그랬잖아요. 격차가 커서 가령 폭포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면, 폭포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면, 운동 에너지가 확 가갖고 여기 가서 온도를 확 올려줘야 되는데, 뭐 온도가 여기서 발산하는 양보다도 발산하는 양이 더 커가지고 이게 더 춥다 이거죠. 더 춥다. 그래서 이런 그 단절이 되면서 베르니 이퀘이션이 모멘텀 이퀘이션하고 같은 역할은 같은 식이 된다 이거니 같은 식이. 그래서 에너지 이퀘이션을 별도로 다룰 필요가 없다. 근데 이제 온도를 특별히 풀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온도를 특별히 뭐 어떤 열전달 문제를 뭐 유동과 함께 풀어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인컴프레서를 푼 결과를 가지고 열전달식에다가 대류식에다가 뭐 대류식에다가 넣어서 온도 분포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압축성일 때는 그렇게 푸는 거고요. 내가 이제 여기 칠판에다 쓰지 않고 말로만 설명해서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저건 모멘텀 이퀘이션이 베르니 이퀘이션 자체가 모멘텀 이퀘이션에서 유도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 이 베르니 이퀘이션 자체가 에너지 이퀘이션이다. 비압축성일 때는. 근데 이제 압축성이 될 때는 우리가 이제 그 별도 서멀 에너지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에너지 이퀘이션을 써야 된다. 이거죠. 별도로 에너지 이퀘이션을 쓴다는 거죠. 따라서 유동여석에서는 연력학 관계식을 동시에 풀어야 된다. 동시에 풀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아음속일 때는 항상 우리가 이제 아이센트로피, 등엔트로피 유동을 풀었는데, 천음속이나 초음속에서는 불연성 면이 있어서 그 충격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엔트로피가 아니에요. 등엔트로피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면 아이센트로피 관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랫줄은 여기 다른 거 설명하는 내용인데 여기 뭐 그림이 어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너가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연력학을 복습을 해야 됩니다. 복습을 이제 연력학을 여러분들이 조금 배웠을 텐데 우리가 여기서 쓰고 있는 연력학은 최소한의 여기 압축성 유동이 필요한 거 각 연력학에 쓰는 정의값하고 상태 방정식 정도까지를 하게 됩니다. 자, 연력학에서 하는 거는 우리는 완전 기체를 기준으로 하겠어요. 퍼펙트 가스. 퍼펙트 가스라는 건 뭐냐면 분자 간의 거리가 충분히 멀다. 분자 간의 인력이 없다 이거예요. 분자 간의 인력이 가까우면 강한 인력이나 반발력이 생겨서 이게 이제 성질을 약간 상태 방정식 이런 것들이 변화를 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충분히 멀다. 충분히 멀다. 그러면 상태 방정식이 단순하냐 아까 설명했던 P는 고로 RT. 그래서 표준 상태에서 분자 간의 거리가 지름의 10배 이상이면 약한 인력이 작용한다. 분자 간을 충분히 몰아서 분자 간의 힘을 무시한다. 이때 상체 방정식은 PV는 거로 MRT, M은 질량이고 몰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그 과정 유도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는 필요 없고 그냥 P는 거로 RT 결과식만 도입해서 쓰겠어요. 우리가 연력학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RT 그래서 이제 PV 해놓고 그 다음에 질량 해놨으니까 몰수로 바꾸면은 이게 방금 우리가 한 이 식이 되는 거야. 이 식이. 자, 비기체 상수고 온도는 절대 온도고 비체적으로 나누면은 자가 PV는 니꺼로 RT고 P는 니꺼로 로 RT 밑에 몰수로 표시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몰수는 우리가 연력학 시간에는 할 수 있을 텐데 뭐 우리는 그건 쓰지 않고 이 상태 방정식이 물론 이 식의 단위는 SI 단위입니다. SI 단위. 엔지니어링 단위일 때는 P는 내 거로 로 GRT 그래요.
중간에 G가 하나 들어있어요. 엔지니어링 단위. 우리 엔지니어링 단위 할 때는 로 값을 틀려진다 그랬죠. 로 값도 로 G RT. 당연히 R 값은 분단은 같이 쓰는 것 같지만 뭐 여기 틸트 해갖고 별도로 엔지니어링 단위의 숫자겠죠. 값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연력학식 가운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P는 니꼬로 로 RT. 그런데 이게 SI 다이다. SI 다이다라는 걸 꼭 새겨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 뭐 몰수 따지고 뭐 입자수 따지고 하는 거는 뭐 여기서는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몰이라는 단어는 우리 SI 단위에서 그 SI 단위 그러면 기본 단위가 우리 시간 t, 질량 킬로그램, 그 다음에 길이 메타, 전류에서는 암페어, 그 다음에 여기 분자가 일단은 몰, 그 다음에 하나가 광도, 또 하나가 뭐 있죠? 자관 그 7가지밖에 없어요. 단위가 7가지밖에 없어요. 하나가 방사선 관련된 거든가요. 자관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우리 약하게 살 때는 저기 길이, 그 다음에 시간 t, 그 다음에 그 저기 질량 킬로그램, 그 다음에 전자계약하면서 암페어. 근데 어떻게 읽히든지 전자계약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는 여기 단위는 이 네 개로 다 묶어서 삭제도록 돼 있어요. 네 개 들어 뭐 볼트도 표현이 되는 거고, 뭐 와트도 표현이 되는 거고, 와트나 줄은 뭐 당연히 예약하게서 나오는 거고, 차관 단위계 계산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몰수가 이렇다. 자, 완전 기체가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냐? 대부분의 기체는 1% 내의 오차로 완전 기체가 되는데 아주 낮은 온도 높은 데서는 분자력을 무시할 수가 없다. 실제 가스에 적용한 것은 반덴발스 방정식이 여기서 들어볼게요. 반덴발스 방정식. 여기 계수가 우리는 PV는 거라 RT 했는데 여기 수정계수가 보정계수가 이렇게 껴 있잖아요. 보정계수가 공기일 때는 이렇게 한다. 근데 우리는 이게 있다는 것만 알지 별도로 쓰지는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건 P는 니꼬로 로알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 내부 에너지, 엔탈피. 내부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그 기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합이에요. 기체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합. 분자 속도를 갖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말 가운데 평행 상태라는 게 있어요. 평행 상태라는 건 뭐냐면 미소 체제, 우리 유책하기나 할 때도 그런데, 평행 상태라는 거는 어떤 미소 엘리먼트를 잡았을 때 어떤 온도 분포가 있다. 로 온도 T, 로 P가 있다. 그러면 전체가 같다. 이 안에 온도 구별이 없다. 평행 상태라는 건 이게 한번 바뀌는 과정이 뭐 T에서 T1으로 바뀐다 그래서 그러면 T에서 T1으로 이렇게 변형돼 갈 때 이거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거 무시하고 동시에 바뀐다. 그러니까 우리 강의실에서 온도가 저기 그 강의실 단위에서 한쪽에서 히터를 가열해갖고 방에 이렇게 데폈다 그러면 평행 상태를 이루는데 평행 상태를 이룬다고 해야죠. 전체 온도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하다 걸리잖아요. 근데 이제 미소 엘리먼트를 잡았을 때는 히터 바로 옆에 있을 때는 미소 엘리먼트는 그냥 그 가정을 그렇게 한다 이거죠. 구배가 없다. 근데 그 옆에 엘리먼트하고는 구배가 있어야 전달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미분 방정식이 성립하는 거죠. 여기하고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는 평행 상태고 여기도 평행 상태인데 이 전달되는 과정에 저간 변화가 있다. 그래야 이제 미분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평행 상태 내부 온도와 밀도 함수는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단위 질량당의 내부 에너지는 이렇게 H는 이꼬르 H는 엔탈피고 내부 에너지고, 그 다음에 로분의 P, 로분의 P는 PV에 해당하죠. 비체대기 PV 이렇게. 그래서 엔탈피의 정의는 이렇게 내부 에너지에다가 로분의 P를 더준 거다. 그러면 내부 에너지와
엔탈피는 뭐의 함수냐면 T와 로의 함수예요. T와 로의 함수다. T와 로의 함수. 그 가운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모든 내부 에너지나 엔탈피가 기본적으로 여기 연력학의 중요 변수죠. 그 가운데 화학 반응이 없고 분자력을 무시하는 기체를 열적 완전기체라. 열적 완전기체. 열적 완전기체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 E하고 H가 T만의 함수다. T만의 함수다. 오케이. T만의 함수다. 아까 T로의 함수라고 했잖아요. 그 가운데 분자력 무시하고 열적 완전기체. 열적 완전기체라 그러면 T만의 함수다. 그리고 그 비율은 각각 CP와 CV가 되겠죠. 단위 질량당 가열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죠. 칼로리. 그러면 CP도 T의 함수고, CV도 T의 함수고, 표현을 해주면 이렇게. 그래서 그 비열비니까 내부 에너지 증가는 CV의 DT. 근데 이게 T의 함수라고 그랬죠. TH는 CP의 DT. 여기도 T의 함수. 자, 근데 CV와 CP가 온도와 관계없이 일정할 때 열량적 완전기체다. 열량적 완전기체다. 그러면 여기 CV, CP가 상수란 얘기죠. 상수. 그래서 내부 에너지하고 엔탈피는 어떻게 표시되냐. 양변 적분해주면 여기처럼 1인 니꼬르 CVT. 여기 T자가 빠져붙네요. T에다 어떤 상수 C. 그 다음에 CPT에다 상수 C. 근데 같은 상수 C는 아니에요. 같은 상수 C는 아니고, 아까 조금 전에 앞식, 뭐 뒤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앞식처럼 이게 양쪽을 적분해 주니까. 근데 이제 내부의 에너지하고 엔탈피는 우리가 항상 절대값이 필요한 거나 상대값이 필요해요.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옮겨갈 때, 또는 변할 때. 그렇기 때문에 C는 같은 상수니까 없어지니까 우리 쓸 때는 내부 에너지는 CVT, 엔탈피는 CPT라고 써도 된다. CPT라고 써도 된다. 그럼 이게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냐? 적용되는 범위는. 자, 100도 K 이하에서는 그냥 방금 한 걸 그냥 상수로 쓰는 거예요. 100도에서 2500도 정도 되면 이제 열적 완전기체, 이제 T의 함수를 고려해야 되고, 자, 더 올라가면 이제 밀도까지 고려해야 되고,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거는 전부 1000도, 100도가 아니고 1000도예요. 그래서 CP는 각각 이렇게 미분값이고, 자, 이제 표시해봤더니, 우리는 이제 전부 이제 상수로만 취급합니다. 상수로. CV, CP를 상수로 표시하고, 그러면 엔탈피는 내부 에너지 플러스 로그분의 P고 상태 방정식해주면 E 플러스 RT고, 기본식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정리를 해야 되고. 자, 미분에서 이렇게 해봤더니, 두 개의 관계가 CV는 이꼴을 CP 플러스 R. 이렇게. CP 플러스 R이고, 우리가 CP 마이너스 CV는 R이죠. 그러면 두 개 B를 비열비라 그래요. 등앞 비열과 등접 비열, 등앞 비열이라고 그랬더니 압력을 일정했을 때 비열, CV는 최적을 일정했을 때 비열, 감마, 오르는 감마, 공기는 무조건 1.4. 모든 기체의 특성이, 연력각적 특성이 여기에 압축되어 있어요. 연력각적 특성이. 그러면 이거 풀면 어떻게 돼요? CP는 감마 마이너스 1분의 감마 R이, 여기 B를 관계 여기다 여기 갖다 집어넣으면 돼요. 감마 마이너스 R분의 감마의 R이고, CV는 감마 마이너스 1분의 R이고, 자, 이걸 또 기억해야 돼. 이것도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는 1.4다. 하는 거를 기억해야 되겠죠. 공기는 1.4다. 자, 이제 연력각 관계가 이렇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연력각치 1법칙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제1법칙과 제2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